오늘부터 사법체계 근간을 바꿀 이른바 사법 3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 사법 3법, 재판 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는 즉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대법관 증언법은 2년 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재판 소원 제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제 30일 이내라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재판을 다시 헌재에서 다툴 수 있는 제도 4심제가 시작이 된 건데요. 시행 첫날인 오늘 오후까지 벌써 재판 소원 사건만 11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첫날부터 이러려고 이 사법 3법을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큼지막한 이슈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자신의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양 의원이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판 소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다시 또 헌재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우려했던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었죠. 우리가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라든가 공청회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법개혁이라 불리는, 제가 보기엔 사법개혁입니다만 이거를 3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의도가 뭐일까? 과연 이건 누굴 위한 법이었을까? 라는 게 바로 여기서 명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양문석 의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딸이 허위로 이제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운전 자금으로 11억 가까운 불법 대출을 받았어요. 그걸 어디다 썼습니까? 30억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데 썼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 아니겠습니까? 사기 혐의입니다. 사기 혐의.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법원에서 1심, 2심 유죄 나오고 이것까지도 확정이 됐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뭐라고 그럽니까? 내 가족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부분이 없는지 헌재 판단을 받아보겠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의원직 상실 안 됩니다. 가처분 신청하고요. 헌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인용을 해주잖아요. 4월 30일 전에. 보궐선거도 안 열리고요. 임기 계속 유직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있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사법개혁 3법을 하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진짜 뼈저리게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문석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공천 당시 때부터도 말이 많았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공천을 주냐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유전 무죄. 돈 있는 사람들은요 4심 갑니다. 네, 자기 그냥 임기 더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게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첫날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터져 나왔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정말 국민들 앞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좀 뻔뻔하고 염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그 하늘도 알고 땅이 아는 것은 재판 소원을 통과시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 그 여당의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게 시행 첫날 결국은 민주당 의원이 지금 자신의 그 이런 직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재판 소원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한 가지 좀 들었던 생각은 양문석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졌던 것이 정치를 하려는 이에게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계속 정치를 하고 싶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믿는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면 복권을 요청해가지고 사면 복권 되고 그 전까지는 어떤 뭐 정부에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창구를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음번 총선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적어도 양문석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사면 건의해 줄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없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혹시 28년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권력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판 소원이라는 것을 자신을 위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러니까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도 이걸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이 권력자를 위한 법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단순 고위 인사나 정치인 사건만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일반 범죄자들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성범죄자 조주빈이 사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만약 법원이 헌법과 법을 어긴 재판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범죄자들이 재판을 계속 문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심제로서 이것이 만약에 3번의 재판을 받을 동안에도 나는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또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실상. 예,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심을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것은요. 국민 모두에게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법정 비용을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회적 비용. 지금 보십시오. 국회의원 임기 나야 되는데 이 사람 기소 당하고 나서부터 계속 국회의원 유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요. 당선되고 나서 이런 선거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소를 당하잖아요. 무조건 4심 갑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쯤엔요. 자기 임기 다 끝나요. 무슨 소용입니까? 저 같아도 거짓말해서 국회의원 되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앞서서 뭐 사면복권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정말 저도 진짜 너무 답답한 게요. 우리가 사면복권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정치인들끼리 정치범 때문에 사상의 문제 때문에 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양문석 이 의원 지금 의원이라는 말도 참 아깝습니다만 이 양문석 의원의 혐의는 뭡니까? 사기죄입니다. 예. 그것도 새마을금고라는 새마을금고의 돈은요 국민들의 돈이에요.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자신이 그거를 거짓말해서 사기를 쳐서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강남 아파트를 샀잖아요. 이런 파렴치범에 대해서 왜 사면복권을 주는 겁니까? 근데 그만큼 지금 사면복권이 굉장히 잘못 쓰이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 진짜 강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면복권을 예상하거나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사면복권 이렇게 사실 염치가 없고 뻔뻔한 입장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툭하면 사면하고 그런 의사들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면복권을 그러면 본인도 기대할 만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었고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짚어볼 것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 왜곡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 왜곡제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상황을 보면 좀 법 왜곡죄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했는데 심판에 대해서 야, 너 심판 똑바로 안 하면은 내가 너 고발할 거야? 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심판이 이거에 대해서 과연 부담을 안 느끼고 심판을 볼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인 거죠. 자, 법 왜곡죄요. 필요하다고 그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법 왜곡죄는 죄를 신설하지 않아도요,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으로 충분히 지금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 왜곡죄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거를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통과를 시켰느냐? 여기서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법 왜곡죄 신설되자마자 누구 고발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판결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할 때요, 전원 합의 취소했다고요. 다른 그럼 대법관들은 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판결이 그렇게 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 왜곡죄로 고발하고 그러면 앞으로 누가 소심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거죠. 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심판들이 자신의 소신이란 거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 왜곡죄도 되자마자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 딱 보고 이것도 너무 투명하다.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너무 투명하고요. 저는 이거 악용되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고죄 같은 것들, 정말 이거를 아무런 혐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고죄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려고 사실 법 왜곡죄를 도입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내심 좀 아쉬웠던 것이 당시에 그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정치인에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내심 조금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파기 재판을 했었으면 피선거권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 그걸 내심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법 왜곡죄가 도입되고 법 왜곡죄에 의해서 고발당한 상황에서는 조희대 대법관도 내심 좀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이 법 왜곡죄가 그 사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재판 소원이라든지 대법관 증언도 사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인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면 득보는 것은 죄 많고 겁 많은 분들인데 아까 이제 그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조주빈 씨도 같은 그 좀 찬성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적어도 지금 이 영역에서는 겁 많고 죄 많은 대통령이랑 흉악범이랑 서로 상동한 것 같습니다. 네. 권력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시행된 사법개혁 3법 벌써부터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다시 뒤집을 수 있고 또 판사나 검사까지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구조라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